3단원의 개념도입니다. 3단원은 앞에 2단원과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2단원에서 우리 먼저 원소의 주기적 성질 배웠습니다.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는 전자 배치로부터 이것이 규칙성을 지니게 되고 그것이 주기성을 띠게 된다 해서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반지름과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과 관련 있는 것은 전자 배치에서 왔지만 전자 배치와 함께 또 같이 우리가 다뤘던 것 중에 뭐가 있었어요? 유효 핵전화 그리고 전자 껍질의 개념까지 플러스해서 했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이온의 형성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온의 형성은 18쪽처럼 모든 원소들이 전자 배치가 되더라. 그래서 18쪽의 전자 배치가 NS2와 NP6였잖아요. 이때 이거 쥐양자 수죠. 이거 N은. 즉 2개와 6개의 전자로, 즉 8개의 전자로 이온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 이온이 형성될 때는 어떤 규칙이 있구나. 8이라는 규칙, 옥타 8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 옥텟 규칙, 즉 바깥의 전자를 8개로 만들어서 이온화되려는 그런 이온화 과정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 개념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나왔고 양이온이 되는 성질을 가진 애들은 금속, 음이온이 되는 성질을 가진 애들은 비금속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8쪽의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이온적인 성질을 띠다 보니까 불편해서 이것들이 나중에 혼자 존재할 수는 없겠구나. 원소라는 게 그런 성질을 지녔는데 18쪽처럼 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중성이 아닌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고 그렇게 세상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붙어서 존재할 수밖에 없겠구나 해서 화학결합의 어떤 이유가 우리가 거기서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화학결합의 세 가지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은 이미 중학교 때도 배웠고 작년에도 배웠습니다. 똑같이 배우는 건데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주 깊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온결합, 그리고 두 번째 금속결합, 세 번째 공유결합 순으로 할 거고요. 공유결합이 가지가지 가장 많죠. 80%가 거의 공유결합 파트입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이 단원의 목표 한번 같이 보신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단원의 목표는 화학결합의 방법, 그리고 종류를 알아보고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라 그런 화학결합으로 형성된 물질의 성질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화학결합의 형태에 따라서 나타낸 물질들의 성질을 가지고 어떤 물질이 어떤 결합을 하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화학결합의 상태에 따른 분자의 구조, 엄밀하게 말하면 요거 지우고 공유결합에서 라고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자, 공유결합 물질인 분자의 구조라고 했어요. 구조라는 건 걔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구조로부터 성질을 알 수가 있어요. 성질. 구조와 성질이 관련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거예요. 주된 것은 여기 칠해진 구조와 성질 파트입니다. 가장 사이즈가 커요. 이쪽 단원이. 사이즈가 가장 크고요. 이쪽 단원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지만 이 단원의 사이즈가 크다는 거 먼저 알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원 그 교과서를 보시면 교과서에 아마 99쪽에 해당하겠네요. 99쪽에 이제 여러분이 교과서가 있으면 살펴보세요. 거기에 보면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하고 나와 있고요. 그 안에 물의 전기분해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물의 전기분해 실험에 관련된 것까지만 할 거예요. 자, 일단 단원의 개관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목표 설명드렸고 제일 먼저
물의 전기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의 전기분해 하기 전에 라부아지의 물분해 실험을 간단히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금 현대에는 전기가 있어서 전기분해를 사용하지만 예전에 물을 분해한 최초의 과학자는 라부아제였어요. 아마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라부아제 실험 잠깐 살펴볼게요. 이분은 화로에 여기 주전자 꼬리처럼 생긴 이게 철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주철관이에요. 이제 주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옆에 이렇게 관을 가느다랗게 이렇게 쭉 연결해 놓은 거죠. 자, 여기에다가 물을 붓고 굉장히 세게 가열합니다. 아마 이때 한 2000도씨 근처까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의 열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철관에 이제 물이 여기서 이제 수증기가 됐고 더 높은 이제 열을 가해서 화로를 지나가다 보면 이 물에서 나온 성분이 이 관에 녹을 쓸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가 기체로 쌓이고 여기다가 불을 붙이면 펑 소리가 나는데 이때 이게 바로 수소 기체였고요. 이때 녹슬게 하는 건 누구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산소지. 산소와 수소로 나눠진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때. 산소, 수소 그때 알고 있었냐고요? 당연하죠. 라부아제가 다 밝혀놨는데. 산소 같은 경우는 물질이 타는 성질과 관련 있는 거죠. 산화되는 성질 다 관련 있는 거죠. 이 라부아지에 의해서 연소는 플로지스톤에 의해서 되는 거야 라고 했던 그때 당시에 과학관이 크게 한번 바뀌었죠. 뿐만 아니라 이분 33개의 원소 발견하셨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단 세금을 횡령해서 실험하는 데 써가지고 실험비가 굉장히 비쌌어요. 이때 실험비. 그래서 실험하는 사람들은 거의 귀족들이 했습니다. 그 일로 해서 나중에 형장에서 사형을 당하셨어요. 자, 이렇게 과거에 근대 시대에 이미 라부아지에는 이런 물분해 실험을 했고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 또 배웠죠. 뭐 배우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 유명했던 그 세계관이 뭐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이었죠. 사원소설은 이 세상은 물, 불, 흙, 공기로 되어 있어. 이게 최소 원소야. 지금은 원자야, 원소야라고 했지만 여기서 세상을 이루는 네 가지 근본 물질을 물, 불, 흙, 공기라고 했는데 물 또한 그렇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라부아지에의 실험에 의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즉 물은 한 종의 순수한 물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을 확실하게 깨놓은 실험이죠. 자, 그 실험, 이렇게 복잡했던 실험을 간단하게 현대적으로 바꾼 것이 바로 전기분해예요. 열보다 전기는 굉장히 효율적이야. 센 거야. 센 거. 모닥불 피우는 것보다 레이저를 한번 싹 쏘면 막 나무 잘라지고 그러잖아. 그거랑 비슷해요. 굉장히 효율적인 센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실험은 건전지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9V짜리 건전지 가지면 할 수 있고요. 1.5V짜리는 한 3, 4개 이상 연결하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자, 이 실험 하려면 먼저 이런 관에 물로 가득 채워요. 물로 가득 채우고 여기다 지금 이거 그냥 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전원장치. 전원장치인데 결국은 이거는 전지랑 같은 거야. 건전지. 파워 서플라이. 파워 있게 공급해주는 장치야. 더 전지보다 센 거예요. 이 전지는 뭐 1.5V, 3V 이렇게 있잖아. 얘는 20V까지 쭉 내가 연속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실험 장치입니다. 아마 물리 실험실에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 화학 실험실에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 전원장치 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 있지. 자, 빨간색이 플러스 극이에요. 항상 집게전선 보면 빨간색과 검정색 있죠. 여긴 파란색을 표현했는데 빨간색이 플러스 극이에요. 이것도 우리 실험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물을 가득 채워. 원래는 여기다 이렇게 가득 채워요. 채우고 나서 전기 연결해주면 물이 알아서 이렇게 기체로 바뀐다? No. 절대 이런 일 없죠. 자, 왜냐? 물은
전기 통하는 물질이 아니야. 얘는 순수한 물은 전기 절대 못 통해요. 물에 우리 불순물 같은 거 섞였을 때, 뭐 손에 있는 땀이라든가, 뭐 비, 공기 중에는 어떤 물질이 섞여서 비 같은 경우는 전기가 통해요. 근데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 물 전기분해 실험은 순수한 물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을 뭐로써 전기 에너지를 줘서 잘라 놓겠다. 자른다는 것은 머리카락, 종이 자른다. 이런 거랑 다른 거예요. 물질 자체를 어, 분리하는 거야. 분리, 분해와 분리는 다르지. 분해 하는 겁니다. 자, 순수한 물은 전기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물에다가 전선을 이렇게 꽂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전선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하잖아. 그죠? 근데 물에다가 전기 에너지 이렇게 하면 전자가 이동할 수가 없어. 왜 전자가 이렇게 왔다가 연결되는 전선이 있어야지 다음 선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가지. 응? 전기를 통하게 하려면 전자가 계속 이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 그렇게 해주는 역할이 화학에도 있는데 전선과 같은 역할,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물질, 이래서 전해질 같은 게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좋아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전해질은 물속에서 이온이 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수산화 나트륨 많이 쓰는 게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황산 나트륨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요거 가지고 해볼 거예요. Na 플러스와 SO4 2 마이너스로 갈라지고요. 나트륨 두 개죠. 이렇게 갈라져서 이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가서 일을 하고 얘는 플러스 극으로 가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바삐 움직이면서 전선의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요거는 아마 3학년 때 산화환원 전기 배울 때 그때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 전해질을 선택하는 방법 등 다양한 걸 배웁니다. 왜냐하면 물만 분해돼야지 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달려가는 전해질이 전기를 잡아먹고 해서 진해가 반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그리고 실제 실험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전해질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은 3학년이 좀 지나야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전원장치 이 전지에서 하는 역할 좀 볼까요? 전지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극 이렇게 있죠. 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은 어떤 역할을 하냐? 플러스 극은 가만히 있을 때 아무 일도 없어. 그런데 전기회로 전선을 연결하면 이것들을 연결해서 뭐 여기 중간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스위치라든가 꼬마 전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자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전자들이 어디서 나와요?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을 흐르지만 실제 전자는 어디서 나와?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잖아. 여기서 전자가 나오고요. 여기서 플러스인 전자를 받아서 전자가 계속 순환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 전자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우리 전기 분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보내주는 거야. 그럼 얘는 전자를 보내주면 물에 있는 어떤 애가 이 전자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전자를 받았으면 물에 있는 어떤 애는 전자를 내놔서 플러스극으로 줘야지 계속 순환을 하겠죠. 그래서 물 안에서 전자를 받는 애와 전자를 내놓는 애로 나뉩니다. 이때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지가 9V라는 전지가 세게 밀어줘서 어쩔 수 없이 받고 내주게 되는 그런 과정이 전기분해 실험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걸 한번 봅시다. 사실 이 파트는 결합을 배우고 나서 배우는 게 좋아요. 근데 먼저 지금 나와 있어서 그냥 가르치는데 안 가르치려고 했다가 그냥 순서대로 하자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결합을 배우고 나서 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거든요. 자, 그러면 보자. 우리 물을 먼저 봅시다. H와 O로 구성되어 있는 물이란 애는 자, 수소와 산소는 둘 다 비금속 원소야. 비금속 원소는 둘 다 전자를 어떻게 하려고 해? 전자를 내놓으려고 해, 안 내놓으려고 해? 안 내놓으려고 해. 상대적으로 얘는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음이온이 되려고 하잖아. 그죠? 음이온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근데 둘이 있을 때는 하나는 둘이 붙어 있잖아. H2O라는 건 H와 물이 붙어 있는 거잖아. 둘 중에 힘이 센 애가 전자를 더 잘 얻고 한 애는 전자를 빼앗길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세요? 누가 전자를 더 안 내놓으려고 해? 즉 전자를 더 가져가려고 할까? 그렇지. 얘가 더 가져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붙어 있는 물 구조 안에서는 산소는 이미 이 수소과의 전자를 끌어갖고 와서 속 안에는 2-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고 얘는 자기 전자 하나밖에 없는 걸 빼앗긴 플러스 플러스인 상태로 그냥 이렇게 불공정 계약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래서 선생님이 이게 사실 내용이 배우기 전에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이 부분은 원래 다 배우고 나서 하는 게 좋은데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다가 전기를 통하게 해준다면 그럼 이미 산소는 전자를 이미 누구로부터 뺏었어. 수소로부터 뺏어서 얘는 전자가 이미 풍부한 애고 수소는 지금 불쌍하지. 얘는 전자가 이미 빈약한 애야. 그죠? 그러면 자, 이 전지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누가 나온다 그랬어? 아이고, 전자가 나온다고 했어. 그러면 전자가 나오면 누가 받아야 되겠어? 풍부한 애가 받아? 아니면 빈약한 애가 받아? 당연히 빈약한 애가 얘네들이 받겠죠. 그죠?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끌어온다 그랬지. 여기서 줬으면 마이너스 전자를 억지로 밀어줬으면 억지로 전자를 빼와야 되겠지. 그럼 누구한테서 빼와? 전자가 풍부한 얘한테서 이렇게 하고 빼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억지로 밀어주는데 물한테 어느 애한테 밀어주냐면 이미 빼앗긴 애한테. 즉 전자가 빈약한 수소한테 밀어주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에서 빼온다. 그러기 때문에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게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자, 기억나요? 전자를 받는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하더라? 환원 반응. 또 전자를 잃는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하더라? 그렇지. 산화 반응.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죠? 또 다른 개념도 배웠어요. 산소를 얻는 걸 산화. 뭐 수소를 뭐 이렇게 배웠죠. 산소와 수소를 가지고도 배웠죠. 근데 오늘은 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자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반응? 환원 반응. 왜? 전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럼 플러스 극엔 전자를 빼오니까 그 물질은 전자를 잃어버리겠지. 무슨 반응?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써볼게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H2O에서 먼저 마이너스 극에서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극은 뭐 한다 그랬지? 전자를 줘. 그럼 여기다 뭘 줬어? 전자를 주면 누가 받아? 수소가 받아서 뭐 되는 거야? 수소 기체로 도망가 버리는 거야. 수소가 받아서 수소 기체로 되고 플러스 뭐가 나와요? 자, 플러스 극에서는 H2O에서 전자를 빼. 그지? 여기서 빼는 거지. 빼기 전자를 해주면 누가 어디서 빼와? 그렇지. 산소 풍부 이미 뺏어갔잖아. 산소 기체가 되고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해보면 여기서 전자를 뺏어오니까 산소 기체가 되고 O2니까 여기다 2개 써줘야 되겠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수소가 4개네. 그러면
수소는 4H 플러스로 남아버립니다. 자, 여기서는 여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써줄게요. 4OH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기는 2H2가 되고 여기 4니까 그치? 4 이렇게 해지 맞네. 자, 전자를 표시할 때는 2 마이너 이렇게 표시합니다. 2라고 표시해도 상관없는데 여기는 전자가 4개 들어가고요. 여기는 전자를 4개 들어가서 전자 4개 뺏어야지. 그치? 마이너스 보기 안 좋아서 요거를 이항해서 이쪽에다가 플러스 4, 2, 마이너 이렇게 합니다. 좀 어렵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다 더해서 보면 여기는 여기끼리 더하고 이제 여기 이사 갔으니까 빼고 여기는 여기끼리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6H2O 플러스 여기 이제 둘이 사라지는 건데 일단 4, 2 마이너 2H2 플러스 O2 플러스 4 전자 마이너 플러스 4 OH 마이너 플러스 4H 플러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때 양쪽에 있는 똑같은 거 지워버리면 전자가 사라지고 6H2 얘네들이 4개의 물 문자로 나중에 바뀌어요. 자, 4H2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총 어떻게 나오느냐. 자, 결과 반응식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2H2와 플러스 O2로 되는 자, 원래는 여기 리퀴드가 가스와 가스로 되는 그런 반응으로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건 어디서 나오겠어요? 요거는 수소 전자 받아야 되니까 무슨 극? 전자 받아야 되지.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거고 요것은 무슨 극? 플러스 극에서 나오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2대 1로 나오죠? 2대 1. 지금 여기 보면 하나가 기체 나온 게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지. 요게 2대 1이 되는 거지. 자, 마이너스 극 뭐야? 수소 기체 플러스 극 산소 기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실제 이 실험하면요. 여기서 기체가 여기 똑같은 시간에 얘가 2배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굉장히 활발하게 막 일어나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천천히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난 게 뭐라고요? 전자 오는 거니까 환원 반응. 플러스 극에서 전자 빼앗기니까 산화 반응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전지에서 그렇게 힘을 줘서 하는 거다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알 수 있는 거. 물이라는 건 뭐다? 순수한 한 종류의 물질인 원소가 아니다. 물은 뭐로 나누어진다?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나누어져 있고, 기체로 즉 나누어져 있고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물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수소기체는 수소원소 그렇지. 산소기체는 산소원소로 구성되어 있지.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수소원소와 산소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얘는 무엇이다? 화합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화합물이 이렇게 쪼개지는데 뭐가 관여한다? 뭐가 관여한다? 에너지가 필요했고 이 에너지가 필요한 건 뭐 때문이야? 이것들이 화합물 안에서 서로 전자를 끌어가고 하는 그런 힘, 즉 전기적 어떤 성질 때문에 전기적 성질 때문에 여기다 뭘 줬어? 전기 에너지, 전자를 줘서 이것들을 성분 원소로 나눠 놓을 수 있었다 라고 돼 있죠. 즉 화학결합, 화합물은 결국은 원소가 뭐 한 거야? 화학 결합을 한 것이고 화학 결합은 결국 원소 간에 원소의 어떤 성질과 관련돼 있어? 전기적 성질과 관련 있어. 어떻게 알아? 둘 중에 하나는 전자를 잘 안 뺏기려고 하고 하나는 전자를 잘 뺏기려고. 즉
이것은 전자를 잘 빼앗기내는 플러스 전기, 잘 안 빼앗기내는 마이너스 전기를 띨 거 아니야. 그런 성향을 띨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적 성질이고 그거에 관여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전자가 관여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실험으로부터 우리 물이라는 것은 수소와 산소 원소로 되어 있잖아. 수소기체인데요. 수소기체는 수소 원소로 되어 있고 산소기체는 산소 원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2대1로 나오잖아. 그럼 수소 원소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고 산소 원소 몇 개? 2 이렇게 있는 거니까 물이라는 건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가 2대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 살짝 다른데 많이 나오는 거 자, 간단히 정리한 실험이 이거고요. 수소기체, 산소기체 이렇게 그냥 원리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플러스 극은 마이너스 극에서 누가 갈 것 같니? 뭐 이렇게 했어도 얘네 둘 사이에 전자를 취급하는 정도에 따라 선생님이 설명했지. 그렇게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실험해 보지 않아도 예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실험에서 수소기체인지 산소기체 알려면 수소기체의 성질과 산소기체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 성질로 확인하는 그 실험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슨 산소기체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볼게요. 물질을 산소기체 넣어주면 좀 더 밝게 타는 게 보이죠? 자, 그 다음 수소기체 한번 볼까요? 소리가 좀 픽 소리 났죠? 자, 딸이 변했다. 누나가 좀 실행이 돼버렸네. 자, 픽 소리 났죠? 이거 선생님이 이거 기체 더 많이 받아서 하면 와, 펑 소리 나요. 진짜 무섭습니다. 불꽃이 번쩍. 자, 둘의 차이점이 있었어. 산소기체는 뭐 했어? 불씨됐더니 불씨가 더 밝게 됐고 얘는 불씨를 댔더니 어떻게 돼? 이게 펑 소리 또는 뭐 다른 데서는 개소리 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펑 소리 이렇게 나죠. 불씨를 밝게 해서 그 연료 지금 그 뭐야 향이었지. 향. 그 향이 좀 더 잘 탈 수 있게 도와주는 산소는 조연성이야. 조연성 기체고요. 수소 기체는 자기 스스로 타는 거야, 그게. 수소 기체가 타는 거야. 불씨가 타는 게 아니라 수소 기체 지가 타는 거야. 그래서 연소가 가능하다 해서 가연성이라고 해요. 가연성. 조연성과 가연성은 달라요. 산소는 그 향이 더 잘 타게 도와주는 거고 수소는 지가 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성질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이미 공식화돼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소구나 산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실험적인 방법 알 수 있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야? 기체가 2대1로 나네. 더 많이 나온 게 내가 수소네. 그러면 무슨 극이야? 마이너스 극이네. 이거 알아야 돼요. 수소네 그럼 마이너스 바로 나와야 돼. 산소네 플러스 극인데 나와야 돼요. 자, 비슷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또 많이 나오는 실험인데요. 아이고. 염화 나트륨 용융 얘기야. NaCl을요, 열을 가해서 고체, 소금을 가해서 녹이면 소금도 액체가 돼요. 용광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우리는 용융이라고 해요. 용융. 응? 뭐 그냥 상변하는 융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돌덩어리 같은 것들 녹이는 걸 용융이라는 표현을 써요. 굉장히 고온이겠죠. 강한 토치 같은 거 집어넣으면 NaCl로 돼 있는데 이 NaCl에 여기 이제 전극을 연결하면 여기 플러스 극이지. 플러스 극에 누가 달려가냐면 둘이 연결했을 때 전자를 이미 훔쳐간 애가 누구겠어. 둘 중에서 전자를 잘 땡겨가는 전기적 성질에 의해서 우리 화학결합 된다고 얘기했죠. 둘 중에 금속이 전자를 좋아해? 비금속이 좋아해? 그렇지. 비금속이 좋아해. 이미 얘가 전자를 훔쳐갔고 얘는 잃었어. 그래서 플러스 극은 누가? 염소가 달려가고 염소 기체가 달려서 여기 염소 기체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주지. 그럼 누가 받아? 이미 플러스화 되는 전자 뺏기네. 나트륨이 여기서 이제 전자를 받아서 나트륨 금속이 돼요. 그래서 NaCl 용융액은요. 어, 이게 플러스에서 어떻게 되냐면 즉 Na 고체, 금속 고체와 플러스 극에서 염소 기체 이 두 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염화 나트륨도 순수한 물질이 아니라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두 가지 원소가 결합된 화합물이라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이 나온 물질로부터 원소의 종류뿐만 아니라 이것들의 비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 모의고사에 있는 나온 두 가지 문제에 있는 그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여기는요. 저기가 필요 없어. 전해질이. 왜냐면 요거 자체가 전기다. 이미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많이 봤죠? 이미 얘네들은 이온이 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온성 물질이기 때문에 전기를 통할 필요가 없어. 자기 스스로가 전기를 통할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물처럼 전해질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물질은 18족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됐더니 결국 뭐야? 전기성을 띠게 되고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고 그것들이 결국 전자가 서로 주고받고 아니면 서로 끌어가고 밀리고 하면서 뭘 만든다? 화학결합을 형성한다. 자, 그럼 화학결합을 형성하려면 이 결합할 수 있는 재료들은 누가 되는 거야? 원소가 되는 거겠죠. 그 원소에는 종류가 몇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두 가지밖에 없었어. 어떻게? 전자를 취급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를 쉽게 내놓는 애와 전자를 잘 안 내놓는 애. 전자를 쉽게 내놓는 애는 금속 원소. 그렇지. 그리고 안 내놓는 애는 비금속 원소. 오히려 얘는 전자를 가져가려고 하고 얘는 쉽게 내놓으려고 하죠. 이 둘의 조합으로 결국은 화학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을 때 금속 원소는 전자를 쉽게 내놓으려고 하지. 근데 비금속 원소는 뭐야? 전자를 도망 가지고 가려고 하지. 그래서 얘는 음이온 되려고 하고 얘는 플러스 이온이 되려고 하잖아. 그럼 얘네들은 굉장히 서로 사이가 좋을 거야. 하나는 주려고 하고 하나는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결합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우리 금속 덩어리 있잖아. 그럼 뭐 그런 애들은 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가 만난 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속과 금속이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전자를 집어 던지는 애들이야. 이렇게 만나는 형태가 있고요. 또 세 번째,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 서로 전자를 가져가려고 하는 애들이야. 서로 내 전자 내놔 이렇게 하는 애들이야. 그렇게 해서 각각의 경우가 만든 결합을 첫 번째 경우는 양이온이 돼서 음이온이 돼서 만나는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금속끼리 만난다 해서 금속 결합. 세 번째는 비금속, 비금속 만난다고 해서 얘네들은 서로 안 내놓으려고 하고 가져가려고만 하잖아. 그래, 우리 공유하자. 그래서 공유, 결합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고요. 앞으로 이 단원 하나씩 하나씩 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길었나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